참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 9시 30분부터 제가 방송 시작했는데 10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기자회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김규환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먼저 두 분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총평. 저는 뭐 네. 너무 괴로웠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얼굴이 해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오마이 TV에 와서 늘 방송 재밌게 좀 즐겁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하여튼 오늘의 이 2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총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변호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만 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정말 난감합니다. 네. 난감하다. 이제는 제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생 결단밖에 할 게 없다. 네. 자, 어쨌든 이 초반에 우리가 그래도 평가해볼 만한, 그러니까 분석해볼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제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에 있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특검이라는 게 야당도 집권 시기에는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던 게 검경 수사 먼저 보고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전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특검 관련된 자신을 타겟으로 했던 전 정부의 수사도 있었는데 그렇게 탈탈 털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특검하자고 하는 거, 이거 특검 본질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특검 거부하겠다는 얘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결국에는 뭐 그래도 과거에 이제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이 한 말처럼 뭐 직무유기라든가 뭐 죽음을 이용하는 이런 말까지 했으면은 저는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거고. 네.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계속 이제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비껴갔어요.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이제 수사를 하는 걸 보고 미진하면 하는 거다. 근데 참 웃기는 말은 최순실 때도 그렇고 드루킹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수사하던 도중에 네. 특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8개월째 돼 있는데 뭐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지금 뭐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를 2년째 지금 스탑시켜 놓고 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미진하지 않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북경찰청도 지금 9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보고도 지금 수사가 미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지금 눈을 저는 지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네, 하고 있다. 결국 증거 그렇죠. 인멸되는 거를 다 기다린 다음에 특검을 받겠다.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왔다 그래도 긴데 그 중간중간 초기부터 조직적인 국가 권력의 개입과 외압이 있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외압에 대해서는 못 본 눈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우리는 수사를 그냥 지켜보는 게 원칙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데요. 그 특검에 대해서도 과거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뭐 한 예가 없다. 뭐 전례를 얘기하시는데 전례가 구속력이 있나요? 뭐 전례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 본인이 했던 특검도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례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지도 네. 않고 구속력도 없고 맞지도 않거니와 본인이 했던 그 특검에서는 그 전례를 깬 사례거든요. 그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수사를 가지고서 이제 탈탈 털어서 본인은 문제 없다. 아니 셀프 수사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제 의혹을 제가 수사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믿어주세요요.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아까 뭐 해병대에서 사생결단 얘기하시는데 네. 저 같은 이런 시민들도 이 사생결단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런 권력자의 오만과 독선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럼 민주공화국 시민이 아닌 게 되죠.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걸 어떻게 가만히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내내 방송 듣는 내내 네. 정말 피가 이렇게 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오는, 그래서 얼굴이 지금 좀 빨개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그 심지어 지금 여당 일각에서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었어요. 이 기자회견 전에 뭐 조건부 맞아요. 특검으로 예. 받자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조건부에 조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거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 여당 내에서의 중재안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나는 마이웨이로 갈 것이다라는 걸 선언한 거라서 네. 저는 더 이상 이건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종섭 전 장관하고 그 통화를 해야 되지 아니면 불러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질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사고 나게 하느냐. 홍수나 태풍이나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설 이른바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 내 주장은 이렇다.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한 셈이 된 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고 질책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질책을 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법꾸라지의 발언입니다. 법꾸라지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금 누가 그거 물어봅니까? 삭체병 순직 사건 발발 직후에 뭐 그때도 뭔말 했겠죠. 언론에도 네. 나오듯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그거 물어봤나요? 네. 경찰 이첩 얘기 나오고 나서 네, 국방부 장관이 그거 서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로 보고 이거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책상 두드리면서 경로했다.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질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최혜병 사건 터지자마자 내가 그때 질책을 했다. 내가 장관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런 식으로 질책을 빠져나가는 했다. 이런 모습이고. 식으로 빠져나가요. 전형적인 법꾸라지 수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참모 뒤에 숨고 있는 전형적인 비겁한 국군 통수권자를 보는 거라서 전 이런 식으로 처신할 거면 국군 통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볼 정도고 네. 아까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A를 물었는데 A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자꾸 B나 C로 논점을 흐리면서 네. 가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이 안 들어가니까 마치 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해명이 된 것처럼 넘어가지만은 누가 지금 본인이 본인 역할 잘했으니까 뭐 봐달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수사 외압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 책임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엉뚱한 질문으로 나는 내 책임을 다했으니까 수사 대상자가 아니야 네. 라는 식의 아주 저도 이거는 법기술자의 아주 나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참. 좀 답답하고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왜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 쭉 보셨는데 어떤 평가를 100점 만점 몇 점 주시는지 오늘 기자회견 점수 한번 제가 받아보면서 시청자분들의 평가도 한번 댓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댓글 보도록 하고 또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알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르는 게 맞다. 정보가 세대 나가는 거는 그게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보셨어요? 자체가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고 네, 알았는데 강행한 것도 문제죠. 둘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 다 문제. 네, 몰랐더라면은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게 완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거고. 아하. 네, 알면서 강행했다는 거는 뭐 범죄자를 대사로 임명했다는 거니까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몰랐다 그러면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네. 어떤 희대의 범죄자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임명이 가능하게 돼요. 음. 왜 모르니까 본인이 안 말하면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일단은 부실 검증을 인정하는 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인사 검증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인사정보관리단하고 결국에는 그 출입국 관련된 사안들은 검증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나왔다. 참 절망적이고 참 자괴감이 드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후하게 줘서 빵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마음이 100점. 좋으시네요. 빵점도 있으시네. 네. 저는 그냥 실격. 저는 페일. 네, 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저는 결격. 그래요. 마이너스 5점 뭐 18점 드니 18점. 이 어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18점 주시는 40점도 분도 있고. 계십니다. 안 본는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본 사람이 위너일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아까 나오긴 하던데 정말 이런 기자회견은 뭐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국민들이 이걸 보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뭔가 국정 기조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이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쇼도 이제 없습니다. 불쾌한 쇼죠. 이런 쇼는 안 보는 게 낫죠. 티켓 값이 아까운 쇼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그렇죠. 나는 쇼다. 오히려 그래요. 긴 시간 우리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김기현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뭐 각오나 계획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 말씀 저는 들어보고. 이제 최혜병 특검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부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전향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바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네. 저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특단의 대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김규현 변호사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신인규 변호사님도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오늘로써 이제는 전 논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의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비양심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공정과 정의, 그 무너져 버린 그 상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